여러분, 세계는 지금 한국의 아파트 열풍입니다. 세계적인 한국의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아파트라는 음원을 냈는데요. 빌보드 핫100 여성 최초로 10위권 진입부터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를 넘어서 SNS에는 아파트 챌린지로 난리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는 엄청난 아티스트인데요. 로제가 그와 함께 노래를 했다는 것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술게임인 아파트를 넣어서 만든 노래는 엄청난 중독성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B급 감성 노래에 모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노래를 넘어서 로제의 행동 하나하나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제가 소개한 한국 술게임을 더불어 한국 음식들까지 인기가 폭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위 선양은 물론 한국 홍보까지 톡톡히 하고 있네요. 이 노래를 통해 K-팝은 노래가 아니라며 무시하던 미국인들도 한국식 발음 아파트를 흥얼거리며 그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는지 실제 해외 반응을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여러분들 덕분에 채널이 구독자 10,0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계속해서 좋은 사연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초를 투자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세이지 헌팅턴입니다.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과 함께 살아왔어요. 5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거쳐 예일 음대까지 오게 되었죠. 다른 친구들이 방과 후에 놀 때도 저는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했어요. 음대생으로서 매일 6시간 이상의 연습은 기본이에요. 아침 일찍 울시홀 연습실에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레퍼토리를 연마하죠. 예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마스터로 활동하면서 더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은 제게 그저 전공이 아닌 삶 그 자체니까요. 전공 학생으로서 음악을 바라보는 제 기준은 꽤 까다로워요. 특히 K-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비주얼이나 퍼포먼스들은 멋졌지만 음악성보다는 외모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수백 번의 테이크로 만들어진 완벽한 음정과 리듬도 제 귀에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하루 종일 파가니니와 브람스를 연습하는 제게는 K-팝이 진정한 음악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대중음악 중에서 딱 한 명의 아티스트만 예외였어요. 바로 브루노 마스예요. 그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악기를 직접 다루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달하는 목소리, 완벽한 라이브 실력까지. 시험이나 리사이트를 앞두고 긴장될 때면 항상 그의 음악을 들어요. 특히 When I Was Your Man의 피아노 선율은 쇼팽의 녹턴만큼이나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평화로운 음악 생활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기숙사 룸메이트 윌로우 때문이죠. 그녀는 열렬한 K-팝 팬이에요. 매일 아침 7시 그녀의 방에서는 어김없이 K-팝이 울려 퍼져요. 제가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를 연습할 때도 옆방에서는 K-팝의 강한 비트가 들려와요. 특히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노래를 정말 자주 듣더라고요. 전 늘 윌로우에게 실제 악기로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이나 들어봐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게 K-팝의 매력을 열심히 설명하려 했죠. 물론 전 그때마다 연습실로 도망치다시피 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평소처럼 음악 뉴스를 확인하는데 브루노 마스가 블랙핑크의 로제와 협업한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K-팝 가수와 협업을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브루노 마스의 음악적 선택은 늘 완벽했거든요. 그의 모든 곡을 다 외우다시피 한 팬으로서 이번 협업곡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브루노 마스는 대체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 그가 선택한 K-팝 가수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결국 저는 유튜브를 열어 로제와 브루노 마스를 검색해버렸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제껏 K-팝은 단 한 번도 찾아듣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브루노 마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제 오랜 편견보다 더 크게 작용한 걸까요? 이렇게 저의 견고했던 음악적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난 후에 고요한 연습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심스레 이어폰을 꽂았죠.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함께 시작된 로제의 목소리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K-팝 아이돌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에 담긴 감정의 깊이, 절제된 듯 하면서도 폭발적인 고음 처리까지.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노래를 매일 듣는 제가 봐도 로제의 보컬은 단순한 아이돌의 수준을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미키 샘플링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어요. 80년대 히트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로제만의 독특한 음색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했죠. 브루노 마스와의 하모니는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대등하게, 때로는 더 돋보이게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가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퀄리티였어요. 음정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감정을 실어 표현하는 방식은 예술적이었죠.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콘서바토리에서 수많은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어왔지만 로제의 보컬은 그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곡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음악적 요소가 귀에 들어왔죠. 브루노 마스의 소울풀한 보컬과 로제의 청아한 음색이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현악기와 관악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바이올린을 들고 스케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아파트의 멜로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브람스 협주곡을 연습하다가도 무의식 중에 아파트를 흥얼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로제의 파트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었어요. 연습실로 돌아가는 길, 귓가에서는 계속 로제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16년간 바이올린을 해오면서 늘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K-팝 가수의 노래에 이렇게 매료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발견한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죠. 연습실에서 마주친 성악가 친구들도 로제의 보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표현력에 감탄하고 있었죠. 클래식을 전공하는 우리들이 K-팝 가수의 실력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토론하다니 음악의 경계란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연습을 마치고 로제 노래를 듣는 게 저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본 충격적인 빌보드 차트 소식에 믿을 수 없었어요. 새벽 연습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 순간 아파트가 빌보드 핫100 차트 8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K-팝 여성 솔로 가수 최초의 기록이라는 설명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전국의 1위, 싸이의 2위에 이어 5번째로 톱10에 진입한 것이죠. 한국의 음악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자 까다로운 음악 시장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달성한 이 기록은 정말 대단했죠.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 40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까지 석권했다는 소식에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K-팝이 이제는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특히 브루노 마스의 반응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평생 우상으로 여겨온 아티스트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듯한 서툰 한글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음방 1위에서 아침 내내 울었어요. 1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제 너무 고맙고 아파트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지는 로제를 애정있게 부르는 애칭 같은 별명이에요. 로제와 친한 사람들은 로지라는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음방은 한국에서 음악방송을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팝스타가 음방, 로지 같은 한국식 표현을 쓴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가 한국 팬들을 위해 직접 한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이렇게까지 한국 팬들을 배려하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노래 가사에 나오는 건배와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은 브루노의 새로운 모습이었죠.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궁금증에 K-팝의 빌보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BTS가 빌보드 핫100에서 6번이나 1위를 했다는 사실, 블랙핑크가 북미에서 열리는 최고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의 헤드라이너였다는 것,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K-팝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사실까지.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이에 K-팝은 이미 세계 음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뮤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영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음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노래로 하나 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 벨라도 이제야 진정한 글로벌 뮤직이 탄생한 것 같아라며 감탄했습니다. 음악의 진정한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제가 알지 못했던 K-팝의 위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윌로우가 보여준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놀라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블랙핑크는 이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고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주인공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K-팝을 바라보았는지 부끄러워졌어요. 전 세계가 인정한 음악을 단순히 아이돌 음악이라며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한글 메시지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의 SNS에는 전 세계 팬들이 한글로 답글을 달기 시작했고 해시태그 브루노 스피크 코리안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심지어 그는 아파트 무대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미국의 레전드 뮤지션이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아파트는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와 글로벌 200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라디오 방송 횟수도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메이저 라디오 방송에서 K-팝 노래가 이렇게 자주 플레이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도 이건 단순한 히트곡이 아닌 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파트라는 한국어 발음이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SNS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아파트 발음을 따라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한국어의 매력이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보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음악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벨라는 이제는 정말 음악의 국경이 없어진 것 같아라며 감탄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빌보드 차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K-팝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예일 음대 교수님들조차 이 곡의 음악적 완성도를 인정하시는 걸 보며 제 편견이 얼마나 좁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연습실 발표회에서 아파트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해보면 좋겠더라고요. SNS를 열 때마다 아파트 발음 챌린지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만 보였는데 룸메이트 윌로우는 이미 이 챌린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아파트 발음을 연습하는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요. 대학 캠퍼스 전체가 이 신드롬에 빠져들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학생들도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이 발음을 따라하고 있었죠. 아파트먼트가 아닌 아파트라고 발음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특히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틱톡에서는 해시태그 아파트 챌린지가 메인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부터 해외 유명 가수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파트를 발음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K-팝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이 챌린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억양으로 아파트를 발음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이런 문화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죠. 윌로우의 권유로 저도 결국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제 영상에 전 세계 사람들이 따뜻한 반응을 보내주었죠. 발음이 너무 귀엽다. 한국어 더 배워보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로우가 로제의 SNS에서 본 아파트 게임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이라면서 여러 명이 둘러앉아 손을 가운데로 모아 쌓은 뒤 한 사람이 5층 처럼 원하는 층수를 외치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1, 2, 3 하며 숫자를 세면서 아래에 있는 손을 빼서 다시 맨 위로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층수가 나올 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 단순한 게임인데 이상하게 자꾸 하고 싶어지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기숙사 라운지에 모여 피자를 시켜놓고 이 게임을 했어요. 이번엔 7층 하고 누군가 외치면 다들 긴장된 표정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하죠. 맨 아래에 손을 빼서 위로 넣으며 숫자를 세다 보면 7이 나올 때 자신의 손이 아래에 있을까봐 다들 조마조마해했어요. 특히 친구들이 한국어로 숫자 세는 것도 서툴러서 실수할 때마다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벌칙으로는 한국어로 자기소개하기, K-팝 댄스 따라하기 같은 미션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대화하게 되었죠. 화이팅이나 대박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우리들만의 특별한 은어가 되어갔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챌린지가 단순한 따라하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파트 발음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달 전만 해도 K-팝에 관심이 없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아파트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숫자도 외우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의 재미있는 문화도 알게 되었어요. 윌로우는 제가 이렇게 변할 거란 걸 알았다는 듯이 웃곤 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억양으로 아파트를 발음하면서 즐거워했어요. SNS에는 매일 새로운 아파트 콘텐츠가 올라왔고 이제는 발음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들로 가득했죠. 어제는 캠퍼스 식당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한국 유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아파트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옆자리의 미국 친구들도 한국어로 아파트를 발음하며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죠.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 단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느낀 건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이에요. 한국어 발음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아파트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보그 매거진에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챌린지를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보그 매거진에서 아파트 현상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어 로제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며 김치볶음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치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볶음밥을 만든다는 건 처음 알았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야. 김치의 붉은 빛깔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묘하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영상 속 로제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그 노른자를 밥과 비벼 먹는 장면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평소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제가 갑자기 이 붉은색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어서 그녀는 한국의 술 문화를 소개했는데 특히 소맥이라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라니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7대3의 비율로 섞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틱톡을 열자마자 수많은 김치볶음밥 챌린지 영상이 보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보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맵다며 우유를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김치를 너무 잘게 썰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볶음밥이 되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재밌었죠. 윌로우도 드디어 도전해보겠다며 근처 한인마트를 찾았어요. 평소에는 한산했던 이 작은 가게가 갑자기 외국인 학생들로 북적이는 걸 보고 놀랐죠. 김치와 고추장이 있는 코너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붐볐고 가게 주인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만든 김치볶음밥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김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짜고 매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먹게 되는 맛이 있었어요. 두 번째 도전에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인들의 꿀팁을 참고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를 비벼 먹는 순간의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캠퍼스 주변 술집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맥주만 마시던 학생들이 소주를 찾기 시작했고 가게에서는 소주를 구비해놓고 바텐더들은 어느새 소맥 비율을 외우고 있었어요. 특히 금요일 저녁이면 소맥을 마시며 김치볶음밥을 안주로 시키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입니다. 놀라웠던 건 우리 학교 근처에 작은 한인마트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줄 정도였던 한국 라면 진열대가 이제는 반개층을 차지하게 되었고 김치와 고추장은 매일같이 품절이었죠. 심지어 찌개 재료 세트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했다며 자랑하기도 하고 실패담을 공유하며 웃기도 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음식을 통해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보그 매거진의 그 짧은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김치볶음밥과 소매기,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다른 음식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예일 음대생으로서의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로 향하는 길에 이제는 K-팝이 저의 걸음걸이를 가볍게 만들어 주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에 거슬리던 그 음악들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되었죠.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면 브루노 마스의 노래 사이사이에 로제의 아파트를 비롯한 K-팝 노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SNS 피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클래식 공연 영상과 악기 연주 영상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K-팝 커버 댄스 영상과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아파트 챌린지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다른 K-팝 그룹들의 음악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룸메이트 윌로우는 제 변화를 보며 매일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면서요. 연습실에서 돌아오면 저희는 함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효과나 편집 방식도 이제는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죠. 특히 아이돌 예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한국인 유학생 지수와 함께하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처음 발음하기 어려웠던 한글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지죠. 특히 K-팝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퍼포먼스와 음악성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로제의 아파트를 통해 알게 된 K-팝의 매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죠. 연습생 시스템부터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이제는 K-팝의 프로듀싱 기술과 편곡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클래식 음악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믹스하는 K-팝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심지어 몇몇 곡은 제 바이올린 연습곡 리스트에도 포함되었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무시하던 제가 이제는 K-팝의 매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연습실에서 만난 친구 아델라이는 넌 정말 180도 달라졌어 라며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SNS에 올린 최근 영상도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아파트 커버 영상인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죠. 클래식과 K-팝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K-팝 팬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K-팝 댄스 클래스에도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춤 동작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땀을 흘리며 춤추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클래식 음악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문득 새 학기가 시작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K-팝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있네요.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준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넘어 영화, 드라마, 음식까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매력이 느껴져요. 특히 한국의 예술성과 창의력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전에 한국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도 배워보고 싶고 K-팝의 본고장에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윌로우는 벌써부터 제가 한국에 가면 보내줄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답니다. 로제의 아파트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라는 걸요.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패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그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노래 파급력이 어마무시한데요. 전 세계인들이 아파트를 외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파트라는 한국식 발음부터 음악의 성적, 게임을 넘어서 음식 문화까지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류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K-팝 가수들이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모습이 예뻐 보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달성하는 이 노래가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